자꾸 네가 죽네 내가 죽네 야이씨. 제가 멀리서 가는데 3만원만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제가 가드릴 테니까 3만원을 좀 더 주실 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자의 신발 상자의 상자입니다. 뾰로롱. 아 요즘에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구석에 누워가지고 그냥 핸드폰 보면서 그냥 아 뭐 살 거 있나 이렇게 보고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엔. 자 오늘은 제가 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좀 있을만도 한데 없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요즘에 정말 많은 스니커 중개 앱들이 생겼죠. 이미 생겨갖고 이제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좀 먹이업이라고 불리는 그런 두 개의 중개 앱을 비교를 하면서 이 앱은 어떤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다른 앱은 어떤 게 장점이 있고 어떤 게 단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스니커 중개 앱이 나오고 나서 우리의 중고거래 그런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개 앱을 활용한 그런 스트레스 없는 그런 빠른 거래, 빠르고 신속한 거래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멀리서 가는데 3만원만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제가 가드릴 테니까 3만원을 좀 더 주실 수는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미친놈 소리 바로 듣는 겁니다. 바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개인들이 너무 많이 겪고 너무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쌓였어요 정말.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볼 앱 두 가지는 바로 네이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뭐 스노우의 뭐 이런 게 있는데 네이버 계열의 크림이라는 앱을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볼 수가 있는 무신사의 솔드아웃, 이렇게 두 가지 앱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크림과 솔드아웃 이렇게 두 가지 앱을 조금 비교를 해보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앱이 나은 것 같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앱이 나은 것 같다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제품 택배 발송 기간입니다.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 판매자는 중간에 중개업체인 크림이나 솔드아웃으로 택배를 보내고 거기서 검수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검수에 합격을 하면은 솔드아웃이나 크림 측에서 구매자에게 제품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판매자가 중개업체로 택배를 보내야 되는 기한, 시간이 이 두 가지 앱이 상당히 다릅니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2일 안에 제품을 보내야 되는 거고요. 솔드아웃 같은 경우에는 36시간 안에 제품을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크림과 솔드아웃은 총 12시간의 차이의 갭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36시간, 이 12시간이라는 차이는 정말 큽니다. 체결을 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안에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로 따졌을 때는 거의 3일 넘게까지도 이렇게 제품이 안 보내고 있어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솔드아웃 같은 경우에는 36시간,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36시간 이거 되게 애매하게 머리를 잘 굴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루, 거의 이틀 안에는 웬만하면 발송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구매자 입장에서 봤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솔드아웃 12시간 더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솔드아웃이 훨씬 더 속도가 좋으니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 크림은 48시간이니까 그럼 판매자한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판매자의 그런 것들은 배제를 완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정한 금액이고 자신이 신청을 하고 자신이 버튼을 직접 눌러갖고 이렇게 진행을 해놨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진짜 확 올라가게 되면 보내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악용이죠. 이거는 악용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판매자 입장은 고려를 안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택배를 보낼 기한에 있어가지고는 무조건적으로 구매자 입장에서 솔드아웃에 손을 좀 들어주는 편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제 시스템인데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결제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보면은 네이버페이 결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네이버페이라는 게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일단 네이버 자체에서도 그런 네이버페이 관련 이벤트나 뭐 추가 충전이나 뭐 캐시백 이런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고 카드사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은근히 조금 혜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솔드아웃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별도의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네이버페이 뭐 이런 것들의 추가적인 다른 결제 수단이 지금은 붙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솔드아웃 같은 경우는 베타 버전으로 나와져 있는 앱이에요. 일단 크림 같은 경우에도 처음 진행을 했을 때 베타로 해갖고 진행을 했고 뭐 예전에 뭐 프로그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다 베타로 진행을 한 번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픈을 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변동할 때 오면 변동하고 뭐 붙일 거는 붙이고 뺄 거는 빼고 이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솔드아웃 쪽에서도 나중에는 뭔가 네이버 페이라든가 아니면은 카카오페이 붙으면 좋겠네. 다른 뭐 페이코 뭐 이런 것들도 좀 붙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 왜냐면은 무신사 스토어에 그 페이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타 버전이 끝나게 되면은 아니면 뭐 조만간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택배 시스템 제가 판매를 했던 셀러 입장에서 진짜 이거는 좀 압도적이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어갖고 확실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비교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림과 솔드아웃 모두 거래를 정상적으로 다 완료를 시켜본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판매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솔드아웃의 그 택배 시스템이 일단은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편했어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검수센터에다가 판매자가 직접 포장을 해가지고 제품을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내냐, 뭐 우체국을 가든지 뭐 편의점 택배를 가든지 아니면 퀵 서비스를 부르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셀러가 직접 그 제품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 검수센터라는 곳으로 주소를 적어갖고 택배를 발송을 해야 됩니다. 택배비는 당연히 셀러가 내야겠죠. 자, 그렇지만 일단 솔드아웃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중 포장을 똑같이 다 해요. 그냥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현관 앞에 그냥 놔두고 아니면은 집에 갖고 있다가 택배 기사님이 오시면 주시면 돼요. 그냥 그게 끝입니다. 자, 돈이 드느냐 택배비가 드느냐 이게 대박입니다. 택배비가 안 들어요. 택배비 자체를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픽업을 해가는 것 자체부터 해갖고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솔드아웃에 판매가 됐다 라고 하면 그냥 집에서 포장해갖고 문 앞에 띵 냅두고 솔드아웃 앱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택배 기사님 호출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 누르고 그냥 날짜랑 시간 정해갖고 이날 와주세요 호출 누르면은 끝! 그 날짜에 와갖고 택배기사님이 가져가십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택배기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혹시 집에 계신가요? 제품 어디에 있나요? 어디서 가져가면 되나요? 라고 해주시니까 그냥 그때 말씀해 주시면은 그냥 거기서 픽업을 해 가셔가지고 솔드아웃 검수센터로 그냥 들어갑니다. 일단 당장 판매에 있어가지고 택배비 내 돈이 안 나간다라는 점, 일단 이동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 그냥 내 집 앞에서 그냥 알아서 가져간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이게 저도 처음에 하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집 앞에 편의점이 바로 있는데, 그리고 길 건너가면 저희 집 앞에 우체국도 바로 있거든요. 그거 이게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나 싶었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고무끈 처음 꼈을 때 그 느낌이랑 똑같았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판매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크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검수가 완료가 되면은 택배비 4,000원을 플러스 해갖고 정산을 해주는 뭐 그런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긴 한데요. 사실 동일건이 아닐 경우에는 택배비가 사실은 4,000원 이상 들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라도 내 제품이 검수 완료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반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반품 비용 같은 경우에는 크림은 정책상 착불로 해갖고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좀 검수잖아 이렇게 판매한 제품에 따라갖고 조금 그런 차등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착불로 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크림에서 그냥 선불 내갖고 그냥 보내줬나 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지금 셀러 판매자 입장에서는 솔드아웃의 그런 시스템이 훨씬 더 편안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반품 비용, 내 제품이 검수에 통과하지 못해갖고 나한테 다시 되돌아와야 될 때 드는 택배 비용 같은 경우에도 솔드아웃에서는 모두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택배비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해도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UI UX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진짜 심도 깊게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영역이 이 UI UX거든요. 사용자가 이 버튼을 봤을 때 아, 이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작동이 진행이 되겠구나, 뭐 뒤로 가겠구나, 앞으로 가겠구나, 구매가 되겠구나, 뭐 다음으로 넘어가겠구나, 뭐 이런 것들, 버튼 하나, 이미지 하나 팍팍팍 이렇게 한눈에 꽂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자체를 바로 UI UX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크림과 솔드아웃과 크림 이 두 앱이 상당히 그런 컨셉들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상당히 많이 달랐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크림이라는 앱이 UI UX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가 껴있습니다. 그런 포털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으려면 UI UX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UI UX의 그런 경험과 기술을 갖고 와갖고 크림에 녹여내버렸다.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을 전혀 헤맬 수가 없어요. 들어가도 가입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아, 이거 누르면 뭐가 되겠구나, 이거 들어가서 보면은 아, 이 신발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겠구나, 이걸 누르면 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순서나 그런 위치 같은 것들도 진짜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배치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드아웃이 뭐 UI UX가 나쁘냐? 솔드아웃 같은 경우에도 UI UX가 정말 잘 빠졌어요. 딱 앱을 보자마자 느꼈던 건 아, 무신사네, 무신사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 그 무신사 웹사이트와 무신사 스토어 앱 그 자체를 다시 솔드아웃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앱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신사를 자주 보시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거부감이나 이용감들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앱의 컨셉 자체가 상당히 비슷하고 동일한 컨셉을 가지고 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한 화면들이고 익숙한 모습들이고 익숙한 버튼들이 쉽게 보여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무신사의 그런 감성적인 특징인 것 같은데 조금 여백이 있다. 여백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크림의 UI UX가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신발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 자체가 조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두 회사의 그런 검수 가이드를 제가 하나하나 비교를 다 하면서 상세하게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이 옳다 맞다 라고 판단하기를 뭐한데 그런 정가품을 바라보는 시점에 대한 그런 기준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솔드아웃의 그 검수 가이드를 봤을 때는 일단 검수에 상당히 좀 자신이 있어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비쳐 보였거든요. 신발 그 자체의 정품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해갖고 정가품을 확인을 해갖고 판구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두 업체가 보는 기준이 많이 다르죠. 물론 크림 같은 경우에도 신발의 정가품을 당연히 보겠죠. 그리고 솔드아웃 같은 경우에도 택이 있으면 그 택의 정품 여부도 확실하게 확인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솔드아웃 같은 경우에는 국내판 제품이어도 신발 그 자체의 정가품만을 가지고 우리는 승부를 보겠다 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내의 나코탭이나 아코탭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국내판 제품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것 뿐이지 저는 국내판 해외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크게 따지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에 맞춰갖고 조금 업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택을 바라보는 양사의 시점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수 가이드를 비교해 보다 보니까 조금 상세하게 재미있는 부분들이 하나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점이 있어갖고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좀 고가의 좀 100만원 이상 뭐 200~300만원 넘어가는 진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이 차이점이 그런 분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바로 속지, 나염, 눌림, 접힘 이거에 대한 기준이 크림과 솔드아웃 이 양사가 상당히 다릅니다. 저는 이 모든 거를 지금 검수 가이드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검수자의 재량 하에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되고 바뀌게 되고 연락이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크림 같은 경우에는 속지를 그냥 하나 통째로 그냥 속지 자체로만 보고 40% 미만이 이렇게 찢어지거나 유실이 됐으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단 40% 이상의 그런 뭐 손실이나 유실이나 훼손이 있었을 경우에는 구매자한테 연락을 해갖고 구매 의사를 묻는다고 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일단 솔드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 속지를 나눠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갱지 속지 있죠. 갱지 속지 자체를 그냥 일반 속지라고 해놓고 그런 콜라보나 의미 있는 제품들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 그려져 있거나 뭔가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속지, 그런 것을 그래픽 속지라고 해갖고 이렇게 일반 속지, 그래픽 속지 두 가지를 나눠놨습니다. 뭐 일단 일반 속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갱지 속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게는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이거는 뭐 찢어져서 나오는 그런 속지들이 더 많으니까 사실은 일반 갱지 속지가 아닌 다른 그래픽 속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그래픽 속지의 손상 여부 5cm를 기준으로 해갖고 합격, 불합격을 나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염이라고 하면 뭐 프린팅 이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린팅이나 나염 이런 것들이 30% 미만의 그런 유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따로 확인 없이 합격이 된다라고 합니다. 30%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구매자한테 연락을 해갖고 확인을 해보는 거겠죠. 솔드아웃 같은 경우에는 소실이나 유실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은 바로 구매자한테 연락이 간다라고 하네요. 일단 눌림, 접힘, 주름 같은 경우에도 살짝 다른데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정상에서 눌림이나 접힘, 주름 이런 것들은 일단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솔드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구매자에게 모두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네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당연히 검수 가이드만을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이기 때문에 뭐 크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검수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구매를 하는 구매자의 입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고가의 제품들 있죠. 뭐 스카콜라보 아니면 조던1 고가품들, 이러한 고가의 한정판 스니커즈는 솔드아웃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하게 체킹이 되고 있는 크림과 솔드아웃 두 가지 앱에 대한 비교사항을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두 앱이 장점과 단점들이 명확하게 나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하나에만 너무 사용하지 말고 여러 앱을 좀 많이 사용해봐라 라는 것을 조금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뭐 솔드아웃에서도 그 디올 조던 이벤트 로우랑 하이 두 개 다 주는 거, 그 이벤트를 하고 있고, 뭐 크림에서도 보니까 뭐 따라갔더라고요. 따라가가지고
바로 디올 조던이랑 뭐 오블리크 뭐 이거 주는 거 뭐 이벤트 바로 따라갔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희망은 없지만 그런 습관적인 응모, 디올 조던 준다는데.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여담인데 이 두 개의 앱이 뭐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정말 많이 다릅니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그런 회사와 그런 앱인 것 같더라고요. 무신사의 솔드아웃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이라기보다도 그런 무신사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는데 조금 중점을 주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판매를 해보고 구매를 해보고 직접 양 업체의 그 검수 가이드를 토대로 양쪽을 비교를 해보고 제가 느낀 점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내에 지금 스니커 중개 앱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이제 정말 얼마 되지 않았고, 크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베타 기간을 벗어난 그런 매체예요. 뭐 크림도 그렇고 솔드아웃도 그렇고 이제 이 국내 시장의 중개 앱들이 하나하나 쌓아 나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죠. 많이 생기고 지들끼리 경쟁하고 싸우고 막 이러다 보면은 옆에서 콩고물 떨어지는 걸 막 계속 주워 먹다 보면은 사실 좋아요. 좋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스니커를 좋아하고 거래를 왕성하게 하는 한 명의 그런 스니커 매니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싸우지 좀 마라. 이게 사실 다 보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 알죠. 다 보여요. 지금 막 여러 개가 지금 머리끄댕이 잡고 네가 죽네 내가 죽네 야이씨.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싸울 시간에 자신들의 그런 스니커 중개 앱만의 강점 그리고 장점 그리고 다른 앱과의 그런 차별성, 왜 우리 중개 앱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더 고민해야 될 시기지, 지금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고요. 잘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치킨 게임으로 해갖고 막 니 죽고 나 죽고 지금 누구 하나만 살아보자 라는 식으로 가지 말고 조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눈살 안 찌푸려지게 이런 편한 거래 방식에서 오는 그런 또 하나의 리스크인 것 같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업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재미있게 그리고 조금 더 건전하게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는 방향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사십시오.